네, 진짜 너무 안 나온 거예요, SAT가. 뭐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캠프를 갔다 하면 아이비리그 측에서 굉장히 알아주더라고요. 어드미션 오피서들한테 되게 크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리 보기의 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풀려고 악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던 어떻게 MIT를 들어갔는가, How I got into MIT, 그거에 관한 저의 썰을 조금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 첫째, 저의 스펙을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자, 둘째,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뭔가 저만의 좀 preparation method and tips,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했고 좀 differentiate를 했는지, 나만의 특별 포인트가 뭐였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SAT. SAT는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3-4번은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를 봤는데 진짜 너무 안 나온 거예요, SAT가. 결국 마지막에는 대충 그때가 2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23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SAT2는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 과학에만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학 1, 2 다 800으로 끝냈고요. 피직스도 한 790 정도, 800 이렇게 높게 끝냈던 것 같고요. Chemistry 그것도 한 780? 790? 뭐 이 선에서 끝냈던 것 같아요. 이과였던 게 확실했기 때문에 딱 수학, 과학 이 정도만 딱 적당히 보고 그러고 더 이상 시간은 안 쏟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AP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SAT2와 비슷한 방식으로 AP 또한 제가 학교 자체에서 들었던 게 전부 다 이과였거든요. 수학하고 과학.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다 아무래도 5점으로 끝냈고요. AP CAL, AB BC, 그 다음에 Physics, Chemistry, 바이오는 보지 않았어요. 제가 바이오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5점으로 끝냈었고, 수학, 과학은 그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GPA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B가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그게 히스토리 쪽이랑 영어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학, 과학은 제가 최대한 A나 A+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unweighted GPA는 그래도 3.8, 3.9 정도로 끝냈고요. 이제 weighted 정도는 4.23? 이렇게 AP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높였던 것 같아요. 제가 딱히 그렇게 뭐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온라인에 뭐 다음 카페나 그때 네이버 카페,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던 뭐 컨설팅 학교들의 그 게시판 뭐 이런 곳에다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올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예를 들어 하버드를 갔는데 하버드를 갔던 스펙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그분들에게 제가 진짜 이메일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질문에 관한 답을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메일도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답도 받는 대로 바로 막 이렇게 노트 적고, 이렇게 그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모았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 정보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풀고자 그래서 유튜브를 연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무서우실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내 이메일이 씹히면 어떡하지? 물론 씹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찮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절박하기 때문에 이메일 걸리는 거 크게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 한국인의 정이라는 거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의 정을 믿으시고 한국인 분들께 도움을 청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글을 이렇게 특출나게 쓰지는 못하는데 창의력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나중에 제가 여쭤봤는데 제 에세이가 진짜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에세이를 쓰실 때 이제 나에 관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학 스토리들이 굉장히 진부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나란 사람이 되기까지 그 스토리가 없어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어떻게 재밌게 풀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엔 에세이 형식으로 쓰다가 이게 좀 불편해지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가 잘 아는 편지를 한번 써보자 해서 결국에는 아빠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Dear Dad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저의 메인 에세이가 됐었는데 어드미션 오피서들한테 되게 크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쓰는 편지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편하게 했었고,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편하게 아빠한테 말을 하듯이 그렇게 썼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토픽을 썼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 리더십, 그리고 플룻, 수학 뭐 이 정도였는데, 다른 에세이들은 각각 그 중점에 맞춰서 수학 에세이, 뭐 플룻, 그다음에 리더십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또 했던 많은 것들이 샘플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제가 감이 안 오니까 그 감을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 Successful Harvard Essays, 샘플 에세이가 있었던 책들을 되게 많이 사서 계속 읽었어요. 아, 이런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학에 갔던 많은 선배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에세이를 실례지만 부탁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간 선배한테 혹시 에세이 좀 줄 수 있나 이래가지고 에세이 읽고, 그 다음에 아니면 버클리 해서 그 선배들의 에세이를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 선배들의 스펙과 에세이가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계신다면 혹시나 한번 물어보세요. 에세이나 스펙을 한번 볼 수 있는지. 자, 여름 방학들 쉬는 시간 아니죠. 진짜 그 시간들도 정말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여름방학 때 제가 뭘 했었냐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수학, 과학이죠. 그 부분에서는 여름에도 제 이과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이 수학 캠프, 제가 갔던 수학 캠프 중에 하나가 그 Ross Mathematics 캠프라고, 그거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좋아요. 거기서는 이제 좀 수학 프루프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캠프를 갔다 하면 아이비리그 측에서 굉장히 알아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름에는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research, 대학교 가서 리서치를 했었고요. 종종 volunteering도 틈틈이 하고, 그다음에 제 음악적인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All State Camp도 갔었고요. 그리고 수학 대회 같은 거를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인터뷰나 대학 입시 사정관들이 이 친구의 레주메를 봤을 때 많이들 보는 것들이 사실 여름에 뭘 했냐, 여행을 갔어도 그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여름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하고 있는 사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궁금하시다면 여기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친구의 방향성, 그리고 저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 어느 길로 가고 싶은지 뭐 정확히는 정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는 확연히 제가 명확히는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수학이었거든요. 널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거나 쉬는 시간에 수학 선행 학습지를 많이 풀었었어요. 그 정도로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학을 오고 난 후에 안 그래도 영어를 많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수학밖에 없더라고요. 수학만큼은 제가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영어나 사회 뭐 이런 것들, 다른 언어를 요구하는 것들에는 제가 현저히 뒤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내가 수학, 과학에 세구나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모든 중점은 수학, 과학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커리큘러 같은 경우에도 math team, science olympiad 이런 거에서도 다 캡틴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사이드로 잘할 수 있었던 게 플룻이었기 때문에 플룻에 관해서도 상도 많이 받았었고, 리더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 있는 것들을 되게 빨리 끝냈었어요. 프리카를 제가 9학년 때 끝냈었고요. 그다음에 AP카를 10학년 때 다 끝냈었고, 11학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들을 게 없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옆에 근처 대학교에 가서 더 높은 수학 클래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멀티베리어블 클래스를 대학교 가서 들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수학 코스들을 대학교에서 들어서 제가 정말 수학에 강하다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인터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 관한 모습들을 종이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인터뷰거든요. 그 인터뷰어들이 특별히 체크할 수 있는 마크가 있어요. 아마 슈퍼1, 뭐 대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좀 슈퍼1 같은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관한 비법은 제가 스크립트 같은 거를 써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내가 수학,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는 이러이러해서 왜 MIT를 가고 싶은지 다 함축을 해서 굉장히 큰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 안에서 저에 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강점 최대한 어필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정말 나는 MIT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진짜 수학, 과학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잘하는 게 이것밖에 없고 이것만 파왔던 사람이다, 굉장히 절박하게
어필을 했고 최대한 그래도 막 9개월까지는 아니고 좀 자신감을 가진 절박함? 그게 굉장히 크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저만 MIT를 원하는 게 아니라 MIT 자체에서도 저를 왜 원하는지 내가 왜 그 학교에 필요한지 이거를 어필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MIT에 제가 생각했던 좀 부족한 점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strong focus in technology 뭐 이런 학교였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세상으로 이렇게 이끌고 테크놀로지를 세상과 굉장히 큰 커뮤니케이션 브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란 강점으로 제가 MIT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세상과 소통하게끔 내가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디오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른 저의 인터뷰 비디오들 한번 리퍼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알아봐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저에 관한 스펙을 특출난 게 아닌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이 대학 입시 과정은 많은 분들이 경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경쟁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경쟁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한 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고 그 잘하는 것만 파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남들과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과정이 대학 입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제가 어떻게 MIT에 들어가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영상을 그거에 관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